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권법의 담보물권에 대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성립을 보면요.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당연히 발생되는 이러한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법정담보물권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한다 해서 법정담보물권이다. 그리고 목적물을 보시면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이렇게 돼 있죠. 유가증권은 상법에서 주로 논의됩니다. 상사 유치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민법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동산이나 부동산이 유치권에 객체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주 표현하지만 동산에 대한 유치권 하면 자동차 수리를 공장에다 맡겼다. 그렇죠? 그럼 그 공장 사장은 공장장이라 할까요? 동네 카센터로 치면 이제 카센터 주인은요, 여러분이 맡긴 자동차의 수리비, 그것을 받을 때까지 자동차 키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다.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성립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하면 그 피담보 채권이 이 수리대금 채권, 수리대금, 뭘 수리를 했다. 그렇죠? 또는 이제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요, 건축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한 건축업자가 도급인인, 공사를 맡긴 도급인인 건축주가 약속된 공사 자재, 대금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지 않을 때는요, 자기가 지은 그 건물을 공사업자는, 건축업자는 그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서 그래서 유치권은 그 피담보 채권, 그 주된 채권이 뭐냐 하면 방금 뭐 자동차를 예를 들었던 경우에는 수리대금 채권이죠. 그다음에 건물로 예를 들어 건물로 예를 들었을 때 뭡니까? 공사대금 채권이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비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된다 그죠? 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출제 지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질권은요 설정 계약과 그다음에 질물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립 요건인데요. 시계나 반지를 담보로 해서 전당포에 담보해서 돈을 빌리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은 시계 반지 담보 잘 잡지 않겠죠. 워낙 흔하니까. 그러니까 뭐 반지 물론 뭐 반지 가격에 따라서 담보 잡습니다. 뭐 금반지라든가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을 담보해서 돈 빌리는 경우. 요즘 주로 이제 또 뭐 골프채 같은 것을 담보해서 돈 빌려주는 전당포도 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동산 질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권리질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권리질권은 역시 주식이나 채권,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질권이다. 그래서 질권의 객체는 동산과 권리가 객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설정계약과 등기가 돼야 됩니다. 등기 안 된 저당권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저당권의 객체는 또한 부동산과 권리가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 담보해서 돈을 빌린다면 역시 부동산 저당권이죠. 토지 건물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그 외에도 권리 저당권이 있는데요. 이때 이 권리란 것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에 객체가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번 시간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기초 강의, 인문 강의는요, 여러분이 큰 부담 없이 이렇게 가벼운 마음에서 들어주셔야 된다 했죠. 왜냐? 어차피 기본 강의에 들어가면 다시 세세하게 다 나온다. 나오고 지금은 여러분이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이렇게 갖는 것이 고취시켜 드리는 것이 또 저의 임무고 또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주는 것이 또 여러분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부담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강을 해달라 표현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제가 표현이 좀 경우에 따라서 말이 좀 빠를 때도 있고 그죠? 순간순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뭐 리와인드해서 한번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대로 진행하다 보면 또 다시 반복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목적물은 이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권과 저당권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달라서 질권과 저당권은 쉽게 말하면 서로 이렇게 흥정해서 성립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약정담보물권이다.
그렇죠?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다. 이해 안 되세요? 되시죠? 아니, 전당포에 뭐 어떤 사람이 뭐 5돈짜리 반지 들고 와서, 금반지 들고 와서, 요거 얼마, 30만 원만 빌려주세요. 5돈이면 30만 원 빌릴 수 있나요? 10만 원만 할게요. 10만 원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 시세가, 금 시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10만 원은 곤란하고 7만 원만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지 소유자가 채무자 입장이 될 사람이 7만 원 그렇고 8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서로 흥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약정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은 여러분 방금 보셨고,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물권법 첫 시간에, 물권법 첫 시간에 확실히 알 수 있지만은 총칙 부분에서도 권리의 충돌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의 충돌에서 자세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을 했을 때 무엇이 우선하느냐. 이런 내용을 따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는 채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고, 또 물권끼리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권이라는 것은요, 자연히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성립한다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방금 그랬죠. 수리비 받을 때까지 바로 이 자동차를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 효력은 인정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여러분 기본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려도 충분한데요.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저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의 건물의 을이 유치권자입니다. 자, 유치권자인데요. 자, 나중에 다시 또 할 거라 그랬어요. 정식으로. 근데 이 유치권자는 갑의 건물의 필요비나 유익비를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 건물의 임차인 세입자였는데 필요비나 유익비라는 이런 것들을 임대인으로부터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그 이후에 어떤 사유로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란 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우리가 경락이냐 그러잖아요. 지금의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경락 자기가 이제 낙찰받은 건물 들어와 봤더니 을이 있더라. 그래서 을을 과연 배제할 수 있는가? 내쫓을 수 있는가? 여러분, 네? 을을 내쫓아버릴 수가 있는가? 유치권자는 법적으로는, 법적이란 말이 뭐냐면 민법의 법률 규정상으로는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우선적 효력이 있다면 을은 먼저 성립된 자고 얘가 뒤에 성립된 자 아닙니까? 아니, 갑의 건물의 을이 먼저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고 병이 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물권이고요. 자, 병이 취득한 소유권도 물권이고 을이 갖고 있는 유치권도 물권이니까 물권끼리 이렇게 충돌하면, 그죠? 자, 을이 먼저 성립한 물건이 또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민법에 법적으로 명문으로 우선적 효력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권과 저당권하고 달라서.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적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을이 병을 우선할 수는 없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 이 건물을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병이 자기가 취득한 건물에 이사를 들어오려면은 을을 내보내야 되는데 결코 을을 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요
자신의 그 채권이